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 시계계산 단원 중에 다낭시계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어떤 시계계산 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 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연산은 다낭식 더하기 다낭식, 그리고 다낭식 빼기 다낭식, 더 나아가서는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도 우리가 했었고요. 다항식 빼기 다항식도 중학교 1학년 때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항식, 다항식을 크게 구분을 하지 않지만 다항식은 항이 한 개인 거고요. 다항식은 두 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이나 다항식 빼기 다항식은 우리가 두 가지 원칙만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류항 원칙이고요. 동류항이라 함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두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x하고 2x는 동류항이고요. y와 y제곱은 동류항이 아니죠.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와 y도 동류항이 아닙니다.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류항의 원칙과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면은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이나 다항식 빼기 다항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한 예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여기다가 더하기 3x 더하기 y를 했다고 하면요. 첫 번째는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 동류항끼리 모아줍니다. 그래서 2x에다가 3x를 묶어주고요. y 더하기 y를 하고요. 나머지 1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2x 더하기 3x는 우리가 5x가 되는 걸 바로 알지만 이 속에서도 사실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2 더하기 3x 더하기 1 더하기 1y 더하기 1이 돼서 5x 더하기 2y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우리는 곱셈에 대해서도 중학교 1학년 때 다뤄봤지만 이제 지수법칙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에 했던 곱셈 같은 경우는 2에다가 x 더하기 y 있다. 그럼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잖아요. 그래서 2x 더하기 2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앞에 숫자가 아니라 x가 있고 뒤에 x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는데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결과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xy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x하고 x제곱을 한 이 부분에서 지수 법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지수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연산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지수법칙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먼저 완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까지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수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은 곱셈 또는 나눗셈에 대한 연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지수를 사용할 때 지수가 되는 것들은 자연수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되는 mn을 자연수라고 하고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있다. 이 부분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한다면은 2의 제곱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 두 번 곱하는 것이고요.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세 번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고 2의 5제곱은 2와 3 각각의 지수를 더해가지고 2 플러스 5제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지수법칙 첫 번째가 되겠죠. 지수법칙 첫 번째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차후에 과제로 제시를 할 거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수법칙 두 번째는 지수가 되는 m과 n은 자연수가 되고요. 2의 제곱에 세제곱이 있다고 한다면은 2의 제곱이 3번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죠. 앞에서 배웠던 지수법칙을 이용한다면 2의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제곱이 되죠. 결과적으로 2의 2하고 여기 있는 3 지수의 곱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3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제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나누기로 가겠습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지수법칙 세 번째를 보시면은 자연수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m과 n을 자연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는 0이 아니라 조건을 주지요. 왜냐하면 a의 어떤 0제곱이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한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 있으면은, 자,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곱하기 형태로 쓰면은 이것의 역수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 되죠. 풀어서 쓰면 2가 2번 있는 것이고 2가 3번 있는 것이잖아요. 결과는 2가 나오죠. 2는 2의 1제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규칙성을 통해서 알아보자면 2의 여기에 있는 지수끼리 빼기가 되는 것이죠. 나누기는 2의 3 빼기 2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다. 그럼 얘는 2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8분의 8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1이 되는 거죠. 중학교 때는 지수를 자연수로 제한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2의 0제곱인 거죠. 0이 아닌 것에 대한 0제곱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이 부분도 곱의 형태로 쓰자면은 2의 세제곱분의 2의 제곱이 되잖아요. 결과는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규칙성을 통해서 알아보자면 얘 뒤에 있는 3제곱에서 앞에 있는 2제곱을 빼죠. 3-2제곱분의 1에서 2분의 2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누기인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지수끼리 크기를 고려를 해서 세 가지 경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지수법칙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y가 있는데 이것을 세제곱을 했어요. 각각을 다 세제곱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x의 제곱의 세제곱, y의 세제곱. 결과를 보자면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의 6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제곱을 하라는 얘기고요. 앞에서 배웠던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가로를 쳤다는 것은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2 x제곱 y가 3번 곱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2분의 2x y의 제곱의 세제곱이다. 분자 분모를 각각 세제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썼다는 것은 분모에 들어가는 x는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결과를 보자면 8x의 세제곱, y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y의 6제곱이 되죠. 그래서 지수법칙 네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m이 자연수가 되고요. 가로치고 ab의 m제곱이라는 것은 각각의 m제곱을 하는 것이고요. b분의 a의 m제곱은 분자분모를 m제곱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수법칙 네 가지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유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까지 식에 대한 연산을 완성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법칙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결을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식에 대한 연산,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이런 지수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수법칙 그 계산 문제나 활용 문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